자, 이번 시간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성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TY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 그림이 있죠? 이 화면에 있는 이 남성이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깜빡하고 까먹은 게 있죠? 자, 단위계를 우리가 자주 쓰는 밀리미터 단위계로 바꾸겠습니다. 소수점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자, 다시 요 구성 요소로 가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구성 요소 탭에 이미 만들어진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람 그림이 있는 곳을 클릭해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 구성 요소를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으면 이렇게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집 같은 거 그릴 때 창문, 문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걸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동일한 것들을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성 요소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끌어서 우리가 쉽게 모델링 할 때 쓰는 게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는 또 재밌는 특징을 가져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것처럼 처음 거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편집하게 되면 모두 다른 것들도 같이 편집하게 돼요.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변경하고 싶은 구성 요소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더니 다른 구성 요소들도 원이 그려진 거 볼 수 있죠. 또 원을 또 그려볼게요. 원이 또 그려진 거 볼 수 있죠.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칠했더니 다른 구성 요소들도 똑같이 색깔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구성 요소 편집해서 나갈 때는 요 구성 요소 요 사각형 테두리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면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구성 요소와 다르게 살짝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컴포넌트로 만들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고유하게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고유하게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컴포넌트가 됩니다. 구성 요소가 돼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TY 그 다음에 TY1이라고 하는 물체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기존에 있던 TY와 다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TY 샵 1번을 편집을 해보죠. 편집을 해보면 다른 구성 요소들과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동일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하게 지정을 해서 구성 요소들을 서로 분리해낼 수 있구나, 다른 유전자의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 보시면 가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도 우리 카메라를 계속 응시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자, 구성 요소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항상 카메라 방향을 응시하도록 하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게 되면 다른 구성 요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카메라 방향 이 기능을 해제한 경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우리 구성 요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성 요소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자유롭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자유롭게 그리고 여기가 어느 쪽인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구성 요소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구성 요소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구성 요소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뭔가요? 구성 요소 샵 1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구성 요소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구성 요소 샵 1이라고 하는 물체가 구성 요소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쭉쭉 당겨서 끌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물체는 가만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만약에 내가 이거 방향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상 카메라 방향을 체크하시게 되면 내가 시선을 바꿔도 이 물체가 자동으로 회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죠? 구성 요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거를 좀 밀고 끌기로 이렇게 밀어 올리겠습니다. 밀어 올리고 이번에는 사각형을 바닥에다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면 있죠? 면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물체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구성요소 만들기 있죠? 구성요소 만들기 하고 이걸 모두를 체크하겠습니다. 연결 대상을 모두. 그 다음에 개방부 잘라내기. 열려있는 부분을 잘라내겠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성요소 있죠? 여기서 꺼내서 쓰겠습니다. 구성요소 갖다 댔더니 이렇게 각 면마다 알아서 탁탁 달라붙죠? 세로로 세워진 면에서는 세롭게, 누운 면에서는 이 구성요소가 누워버리죠. 자, 여기다가 물체를 놔볼게요. 물체를 놔보면 요 소개가 안쪽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다시 놔볼까요? 이렇게 구성요소를 놓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설정할 때 어떻게 개구부 잘라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성요소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이걸 건물 같은 곳에 부착했을 때 이 개구부가 자동으로 잘라내집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창문 같은 걸 만들 때도 이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창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개구부 잘라내기 전에 이 연결 대상이란 게 있습니다. 연결 대상. 이 연결 대상이 뭐냐면, 자, 요 가로로 하게 되면 구성 요소를 가로로 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면에서는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면에서는 마우스 커서에 금지 표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가로로 누워있는 면에서만 이 구성 요소를 위치시킬 수가 있다. 세로로 돼 있는 면에서는 이걸 아무리 클릭을 해도 놓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세로로 바꿔볼게요. 세로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세로 부분에는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가로로 누워있는 면에다 놓게 되면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구성 요소의 연결 대상은 부착면이 누워있느냐, 세로 되어 있느냐, 여기 기울어진 곳에 놓을 것이냐, 모든 면에 놓을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내가 컴포넌트를 놓을 때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실수일까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구성 요소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모드라고 해볼까요? 모드로 클릭하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각 면에 세울 수가 있어요. 각 면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면에만? 자, 누워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면에만 놓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이 면에다 아무리 붙이려고 노력을 해도 마우스 커서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면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누워있는 면에만 놓을 수 있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지면 안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도 여기 연결 대상의 이 면들을 설정함으로써 구속할 수 있겠죠. 실수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 연결 대상이 있다.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내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구성 요소 세부 설정 없이 물체를 단순히 묶고 싶다. 그래서 이런 물체들이 있으면 이런 물체들 예를 들면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물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를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룹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게 되면 구성 요소처럼 복잡한 설정 없이도 쉽게 물체를 만들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동할 때도 이 덩어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기본 세팅된 부엌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모델링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면서 물체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편집할 때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그룹을 편집할 수 있고 바깥쪽을 클릭해서 이 편집 모드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